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겁니다. 변호사님들을 검색하다 보면요, 변호사님들께서 많은 성공 사례들을 남겨놓고 계십니다. 이 성공 사례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박 변호사 같은 경우는 왜 성공 사례를 남기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성공 사례를 저도 남기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성공 사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무엇을 검색해 보시든지 간에요. 정말 많은 변호사님들이 나오시고요. 그분들의 훌륭한 이력이라든지 성공 사례들 그리고 멋진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런 의문을 품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변호사님들이요, 정말 그게 진짜 성공 사례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업이 변호사다 보니까요, 변호사님들 홈페이지나 블로그들 막 찾아다니다 보면요, 몇몇 일부 변호사님들의 그 성공 사례라고 되어 있는 캡처본 사진들을 보다 보면 이게 과연 이분이 정말 직접 하셔가지고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라고 의심이 되는 사례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변호사들에게는 많은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했던 사건들 중에서 그나마 대중분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특화된 장점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는요, 성공 사례들을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판결문이 되었던 결정문이 되었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런데 그 제공되는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다들 이제 사건보다 가려지거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성공 사례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쫙 나열해가지고 쓰는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저 박혜원 변호사가요, 제 홈페이지에다가 100건의 성공 사례라 그래가지고 100건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2년, 13년 정도 된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실패 사례일까요? 사실은 실패 사례가 아닌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주시는 사건 자체가 애당초 되게 힘든 사건인 경우도 적지 않아 있거든요. 그 안에서 제가 나름대로 방어를 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있어가지고 당신과 저에게는, 우리 둘만에서는 그래도 우리 박 변호사님 고생하셨네, 우리 박 변호사님 애써주셔가지고 이만큼 나왔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성공 사례를 올릴 수 있는 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거는 결론만 나와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실제로는 그 변호사님의 도움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가 당연하게 나왔는데 이거 성공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내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죠.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의 노력보다는 당신 또는 당신의 소중한 지인이나 가족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그동안 살아온 것들이 범죄 이력이 전혀 없으시고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계시고 그 앞뒤 정황들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선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들, 이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기소유예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변호사의 성공 사례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나열을 쫙 해버리면 여러분들께서 현혹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환상을 갖기가 너무 쉽거든요. 당신께서 변호사 선택하시고 아니면 그 성공 사례에서 뭔가 안정감을 얻으시려면요, 당신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면서 당신의 이야기들을 모조리 다 토해내시고요, 진정성 있게,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없는 것들, 그런 소송 전략이 되었던 공판 전략이 되었던 수사를 받는다 그러면 수사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를 갖다 그려가는 과정에서 그 변호사와의 신뢰가 쌓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성공 사례는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성공 사례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박 변호사 너는 변호사의 성공 사례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왜 성공 사례를 말하려고 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공 사례에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려서 저는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러이러한 사건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끌어 갔고 그 결과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께서 이 결과에 현혹되기를 유도하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이 과정들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그 사건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요,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요, 그 음란물들을 갖다가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전송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엮여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이는 거죠. 1심에서는요 이분이 12년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는 12년형을 받았고, 그리고 항소심에 가가지고는요 저희들이 이제 항소심부터 진행을 했는데 12년형이었는데 그게 5년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사례에 낼 수 있는 적절한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요, 형사재판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당연히 유무죄겠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요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뽑으라 그러면 저는 단연컨대 양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형 자료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재판부에게 전달이 될 것인가 라는 내용들입니다. 1심 과정에서의 피해자가 수십 명이었습니다. 수십 명이었고 익명의 피해자들까지 하면은요 100명 가까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익명 피해자들하고는 합의 자체가 되지가 않겠죠. 왜냐면 조사받기조차도 부끄러워하시거나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을 갖다가 다 특정이 안 되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합의를 할 대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 법정에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본인의 피해 사실들에 대해 말하시는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당초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분들이 받았던 고통들 때문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진정성 있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부모님들과 1심 변호사님들과 주고받았던 자료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전부 다 받았습니다. 1심 변호사님들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시고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셨어요. 반성문 같은 것들도 냈었고 합의서 같은 것들, 처벌 변호서 같은 것들을 냈었고요. 이분이 이 가해자 피고인이 어떻게 살아왔던 어떤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양자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제출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과에 있어서 12년형이라는 중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요 1심과는 다르게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메인 테마를 어떻게 세웠냐면요 그 부모님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철없고 말도 안 되는 잘못들을 했고 그 피해자분들에게는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고 할 말도 없다. 근데 이 가해자 피고인의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부모님께서 마을버스 운전하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합의금들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집을 다 담보 잡아가지고 다 합의금들을 마련하셔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부합시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매일같이 그 아들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보면 서신 같은 게 있거든요. 구속된 이후에 이제 밥은 먹었냐, 오늘은 어땠냐, 이런 식으로 했던 서신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저희가 한 수백 장을 모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피해자분에게 감히 합의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성의 인권들을 위해 가지고라도 반드시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피해자분들에게 보상을 받으시는 것들 또한 그분들의 권리라는 것들을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주신 피해자분들에게 어떠한 합의 조치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적인 합의들을 이끌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못한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형사공탁제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 또한 그 피고인에게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쓰신 수기라든지 그런 책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계속 넣어줬습니다. 넣어주고 피고인에게 그냥 단순한 반성문들이 아니고, 단순한 반성문은 당연히 써야 되는 것들이고요. 반성문뿐만 아니라 이 책들을 읽고 나서 느낀 점들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 사건 자체도 관련된 사건들이 많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문기사 같은 것도 스크랩 해가지고 넣어주고 독후감 같은 거 쓰고 세미나를 듣게 하고, 양형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진정성이에요. 근데 그 진정성은요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가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의 풀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끄집어내 드릴 겁니다.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갈 거고요. 그 많은 자료들이 그냥 입에 발리는 식으로 그냥 똑같은 반성문을 쓰는 것들을 넘어서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정말로 진정성이 먹혀가지고 좋은 결과가 낳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항소 기각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그분들에게 이런 양형 자료들을 갖다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습니다. 설사 항소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당신께서 수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좀 고민하시면서 돌아온 삶들을 반추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새삼들을 위해서, 또 당신 또는 당신의 소중한 지인분들께서 이 양형 자료들을 준비를 하시면서요, 많이 멘탈적으로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나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무조건 성공을 하거나 무조건 이기는 변호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과정 중에 당신과 함께 하면서 당신 편에 서가지고 끝까지 이 또한 함께 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